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간밤에 비농업 부분,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민 매니저가 네. 8만,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6만 9천, 네. 6만 9천. 제가 5만이었는데 저희 예상은 다 비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맞췄어요. 네. 잘 맞췄는데 왜 이제 잘 맞췄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정부 고용이 7만 건이 넘었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이제 민간 맞아요. 고용은 저희가 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 맞췄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예상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깜짝 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무너져야 되는데 또 올라갔고요. 또 트럼프 감세안 통과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개, 네. 일론 머스크의 창당,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은 또 왜 오릅니까? 이런 이슈들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을 먼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장전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섹터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의 소외 섹터들도 좀 돌아가면서 좀 전이 좀 시세가 오랜만에 좀 분출됐던 시장이기도 하고 또 간만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반도체 레거시 업체들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예.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PI라는 기업을 오늘 예. 토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PI 같은 경우는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AI 비전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에 또 이제 검사 솔루션을 또 AI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결국 이제 소버린 AI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검사 또 스마트 팩토리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또 PI의 가치가 더욱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셀 제조 라인에 또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AI 솔루션을 독점으로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차세대 패키징과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을 꼽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차세대 패키징은 특히 유리기판 2028년까지 유리기판 패키징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유리기판이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기존의 플라스틱 기반에 대비해서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이상 빠르고 내구성과 열 저항성 또한 뛰어나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의 확충에도 사실 유리기판이 사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인텔이나 예. 또 엔비디아, AMD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앞다퉈서 지금 유리기판을 좀 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소재가 비싸고 제조 단가가 좀 높은 반면에 오히려 글라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 이제 글라스 인터포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PI 같은 경우는 그 유리기판 검사 장비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CT와 또 그리고 이제 3D 형태로 검사 장비로 지금 유리기판에 어떤 금이 갔는지 또 그리고 또 약간 기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TGV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면은 네. 거기서 크랙이 갔는지 금이 갔는지 그리고 또 이제 부품에 손상은 없는지에 대한 어떤 3D로 검사를 하는 솔루션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검사 솔루션은 아무래도 PI가 당연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T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과 3차원 촬영 장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 뭐 실제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그리고 폐배터리 뭐 다양한 산업에 다 접목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 회복과 또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수요 그리고 또 이제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음파와 엑스레이 그리고 CT 등 비파괴 검사 관련해서 또 핵심 기술을 좀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미국향 AI 비전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최근 들어서 그동안 소외 섹터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 흐름 나와줬고 에코프로 그룹조와 뭐 LNF도 전일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네. 결국에 2차 전지 업황 회복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상용화 시기가 지금 조금 더 앞당겨진다고 했을 때도 PI의 어떤 이제 성장세가 더욱더 강하게 또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또 3D 또 검사 장비 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들고 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PI입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쪽은 일단 오늘의 핵심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리기판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 유리기판이 깨졌나 안 깨졌나 맞습니다. 얘가 멀쩡한가 안 맞아요. 멀쩡하고 검사하는 맞습니다. 그 바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르게 갈 것 같죠, 유리기판으로요?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딱 먹거리, 앞으로의 먹거리로 딱 두 개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유리기판과 로봇이다. 예. 그 안에서 결국에 이제 첨단 패키징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반도체 AI 패키징 쪽에서도 결국 이제 선도지를 하려면 결국 유리기판 쪽에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 그룹 차원에서도 삼성 전기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유리기판 패키징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좀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삼성도 그리고 SK도 결국 유리기판에는 정말 진심이다라는 빨리 가려고 점에서 한다. 오히려 또 경쟁이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 상용화 시기도 조금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리기판 이 크랙 검사 장비 PI입니다. 오늘의 가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PI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됐을 때 네. 좀 가장 강하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KC라든지 피롭티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면은 대장이죠. 네, 최근에는 네. PI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9,960원 라인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 박스피 라인대를 돌파하면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12,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네. 손절 라인대는 8,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A 감세안이 통과가 됐는데 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내용을 좀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망할 줄 알았던 신재생이 오히려 미국에서 좀 탄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그리고 세 번째가 잘 모르는데 반도체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우리나라도요. 오늘 만약에 감세안이 통과가 됐으면 신재생 박살이 나야 되는데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라, OCI 홀딩스 뭐 이런 쪽들이 그냥 힘을 받아요. 네. 미국도 퍼솔라가 날라갔고. 이게 뭐 이건, 이번 주에 내내 이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정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이 감세안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조기에 폐기하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예. 추가적인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도 네. 있다라는 네. 그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일단 상원의 최종 수정안에서는 추가 세금 항목이 이제 삭제가 됐고 그때부터 오히려 태양광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았죠. 예. 그리고 그 상원 수정안이 이제 그대로 하원에서 이제 어저께 극적으로 이제 네. 통과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뭐 한 20명 정도 이탈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딱 두 명 두 명. 이탈했어요. 네. 218대 네. 214로 이제 네. 하원을 결국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단속을 굉장히 좀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종목들 또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이제 퍼스트 솔라인데 네. 오늘 거의 장중에 10%가 넘게 왜 그런 급등세가 거예요?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됐고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만 또 이 태양광 자체는 업황이 지금 워낙 빠르게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예. 어저께 또 중국 기업들이 그게 태양광에 있었죠. 대한 이제 네. 부분들 반덤핑 우려 때문에 중국에서도 생산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이제 태양광 패널의 이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패널 가격 상승과 업황 호황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럼 보조금이 없어도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어제 사실은 또 하원에서 처음 이제 표결을 했을 때는 부결이 됐다라는 예. 이제 막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네. 했었는데요. 최종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이슈가 또 있잖아요.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또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내는 또 정책적인 이슈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태양광과 풍력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오히려 이제 OBBBA 요게 네. 이제 통과가 된 게 불확실성의 이제 해소다. 태양광은 이제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를 이제 맞이할 기회다. 저는 오히려 법안 통과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생산량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좀 결정적인 호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솔루션하고 그동안에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봤잖아요. 네네. 이제 OCI도 좀 봐야 돼요.
OCI는 그동안에 태양광 종목들을 움직일 때 전혀 같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폴리실리콘인데. 맞습니다. 근데 네. OCI도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되기 시작하면 예. 충분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홀딩스, 보여지기 OCI 때문에 홀딩스요? OCI 아, 홀딩스도 홀딩스. 분명히 예. 이제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불확실성 해소 이슈도 있고 영민 매니저가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내용 하나하나 보면 중국을 부품이라든가 원자재에서 다 교묘하게 그렇죠. 예, 잘라내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깎였어도 좀 반사이익이 있다. 준호 매니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OBBA 이 감세 법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대목이 2차 전지 뭐 전기차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바닥 찍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이번 사실상 이제 나올 만한 악재가 거의 다 그러니까 나왔던 이번 게 어제로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상원 감세안도 초안 때 이미 뭐 전기차도 그렇고 맞았죠. 또 태양광 풍력이 2028년도에 아예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단계적 축소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 고지서의 어떤 우려가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네네. 이제 뭐 퍼스솔라라든지 지금 태양광 기업들이 좀 일제히 좀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 흐름들이 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단 가장 이제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이번 인도량에서 생각보다 또 중국 내 쪽의 어떤 판매량이 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저가형 모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장막에 쌓인 모델 2나 모델 Q로 추정되는 저가형 모델도 지금 계속 이제 공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흐름도 꼭 보조금이 아니어도 이미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들과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우위가 좀 점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결국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전기차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이 일단 어떤 감세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과 우려는 어느 정도는 주가에는 좀 녹아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2차 전지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대장 SK 뭐 이노베이션도 있고 있지만 네. 일단 LG 엔솔을 선방으로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나야 전반적인 네. 이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대장주에서, 건데 맞습니다.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동안 시장의 어떤 가장 컸던 소외 섹터들이 모처럼 많은 시장을 좀 상승을 들어올리기 위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다. 특히나 이제 삼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통과가 되면서 일단 코스피의 지주사라든지 또 저 PBR 기업들이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나 또는 그리고 그동안 소외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LG 엔솔 같은 시총 상위 기업들 네.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요. 그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레거시 업체들 소부장 기업들의 수급이 좀 확산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LG 엔솔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악재는 없죠. 네, 맞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이미 뭐 2차 전지와 신재생 쪽에서는 조금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때문에 이미 주가가 더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하락할 만큼 저는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그리고 배터리 3사가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의 최근에 매출도 빠르게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첨단 산업에 우주항공이나 또 로봇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진짜 전기차의 판매량만 조금 바닥을 다지고 회복 시그널만 나와주면은 저는 뭐 LG 엔솔을 필두로 한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정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시기가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영민 매니저도 배터리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3,100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300, 3,800 가려면 2차 전지 이 뚱뚱 대형주가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총 네? 상위 종목 중에 지금 지수가 3,100을 넘었는데 가장 푸진했던 친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이차 전지. 엔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조방한 종목들이 이제 약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시장의 색깔이 또 완전히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네. 삼바 셀트리온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얘네. 5% 급등하고 LG화학, LG 엔솔 엔솔. 이런 종목들이 네.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상반기 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35%나 늘었대요, 오히려. 유럽은 쓰니까. 네, 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자꾸 이제 전기차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지. 유럽도 늘어나고 특히 중국 쪽은 BYD하고 샤오미가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려고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미국은 무조건 중국산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화학주들이 최근에 또 좋은 것도 네. LG 엔솔도 맞아요. 결국에는 화학업 쪽이잖아요. 맞아요. 네. 화학주들이 좀 좋은 게 중국산을 계속 미국이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배제를 좀 시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과잉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부터 수급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 전기차 쪽 화학업 종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배터리 업종조차도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 LNF,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우리가 계속 좀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최악의 구간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반바지에 이제 G, 네. 2차 전지, 에너지 이쪽도 분명히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주기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 엔솔과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좋아요. 이런 기업들은 서서히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신재생 만물 박사인 SK 이터닉스를 준호 매니저 리뷰를 좀 부탁드리는데 그 리뷰하기 전에 이 질문 이 궁금증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전담 마크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투자 카페에서 미국은 네. 지금 일론 머스크 창당하냐 지금 이 논란인데 네. 아니 우리는 이게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진짜일 근데 수도 있어요. 진심이더라고. 창당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창당- 창당. 근데 뭐 네. 일론 머스크가 뭐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트윗에 이제 투표까지 올리면은 보통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예. 일단 지금 너무 지금 투자자들도 좀 힘들어해서 예. 이게 루머가 아닌가라는 소문까지 나와요. 왜냐면은 트럼프도 사실상 지금 뭐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정부 효율부를 만들기도 했었고 예.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히기도 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이제 감세안으로 인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전기차와 태양광 관련 신재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극대노하면서 서로 지금 계속해서 네. 난타전, 말로 이제 난타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짜고 이게 지금 이제 부채안 관련된 미국의 어떤 부채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의원들을 피하 식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루머까지 돌 정도로 예, 지금 시작에 맞습니다. 왜냐면 몇 번을 꼽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루머까지 돌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너무 지금 이제 트럼프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이제 붙어 있었고 거의 뭐 지금 취임과 동시부터 전후로 사실상 지금 1등 공신, 트럼프를 당선시킨 1등 공신으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었는데 서로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오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의원들 또 미국의 어떤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을 피하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신당 창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트럼프와는 정말 등을 그냥 아예 질 수밖에 없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네, 가능성은 낮긴 한데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사실 이제 그걸 당해서 뭐 어떤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어떤 뺏으려는 중간 거겠죠. 선거에서 네, 맞아요. 트럼프의 공화당을. 어떤 네. 이제 그 힘을 그냥 아예 그냥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하는 역할이 좀 크지 않나. 다만 이제 좀 감정 싸움에 이제 그게 다르다 보니까 신당 창당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현실화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 발표가 나면 네. 테슬라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은 있으니까요. 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죠. 예, 안 해야 됩니다. 저도 네. 뭐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없다? 않다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방금 준호만님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루머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감세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하는 것도 들어가 네.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법안 자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미국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준호만님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짜고
이렇게 논란을 네, 네.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거 좀 홍보 좀 하자.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음모론적인 이제 시각도 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낫다. 창단 가능성은 저도 역시 현실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네. 이게 일론 머스크도 뭐 예.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그럼요. 알고 있고 예. 향후에 본인이 이제 추진해야 될 어떤 신사업들에 굉장한 타격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 네, 아, SK 리뷰.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만물 박사. 정말 예, 만물 박사고 예. 사실 뭐 태양광부터 풍력 그리고 또 이제 ESS 쪽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대장 기업인데 일단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수익이 한 33% 정도 되다가 최근에 좀 차익 매물로 치워졌어요. 그 예. 이유가 이제 2대 주주인 한행코가 사실상 지금 이제 블랙딜이 나와주면서 좀 밀렸는데 사실 이제 한행코 같은 경우는 원래 SK 이터닉스의 2대 주주가 아니었고 SK D&D 부동산 D&D. 회사 예, 거기에 예, 이제 시행사. 최대 주주였는데 예, 예. 워낙에 손실이 컸어요.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빠져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그 다음에 인적 분할로 이제 SK 이터닉스의 자연스럽게 2대 주주가 된 상태에서 그 SK D&D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SK 이터닉스를 어느 정도 블록딜을 할 거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분이 22%, 12%까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와는 무관하게 SK 이터닉스의 어떤 업황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7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그리고 AI 관련된 휴머노이드 관련된 특명을 내린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뭐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인 아리백이 이미 다 100% 달성이 됐고요. 이제 부품 기업들 또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앞으로 벤더사들에게 아리백으로 2030년까지는 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든 부품들을 공급해라라고 이미 주문이 나온 상태다 네. 보니까 그랬을 때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SK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확충과 그리고 이제 SK의 어떤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제조 라인에서 결국 SK 이터닉스의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ESS 거기다 더불어서 정부의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업황은 너무 좋고요. 근데 되게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 한행코 2대 주주의 어떤 이제 사모펀드 빠지는 거는? 사모펀드 빠지는 네. 거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호재다. 네. 아싸리 나가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의 가점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미 네. 33% 올랐고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 라인대를 네.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까지 봤고 이 감세하네요. 영민 매니저. 우리가 네.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이것도 참 좀 말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줄 돈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 돈은 지금 안 주면서 세액 공제율을 또 확대를 하는. 네. 그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도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지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2공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권 바뀌고 나서 한 푼도 지금 안 줬거든요. 입금 안된 거죠. 네, 금액은 네. 확정이 됐는데 네.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협상 이제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사실은 되고. 우리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해야 예.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전 정부가 약속했는데 안 준다는 것은 이건 국가의 이제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안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 내 이제 지금 투자 공장 이제 착공은 해놨는데 짓는 거 지금 중단해놨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우리도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기 그게 때문에 맞죠. 아마 이제 그 네. 부분도 요번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네. 분명히 중요한 이제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는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이런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호재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AI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 이제 공화 민주 뭐 사실 집권을 누가 하느냐랑 상관없이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5%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제율이. 우리나라가 엄청나요. 그러면 미국에 네. 비하면 세액 공제가 지금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제 선거 때도 그랬고 취임 이후에도 AI 반도체에 대한 워낙 이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이제 더 늘리는 부분들 이건 결국 투자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네. 이건 이제 세금을 조금 더 깎아주는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부의 효과, 긍정 효과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조금 더 이제 늘리는 부분. 이건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더 이제 전향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제 앵커님이 딱 지적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과 맞아요. 반도체 이제 네. 세액 공제 이제 상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증시도 이제 그대로 좀 탄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법안 하나에 반도체율 세액 공제를 35%를 올리는 법안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우리는 좀 잔뜩 기대를 했지만 미국 내 기업들, 그렇죠. 미국 막 기업들 AI 얘기해요. 관련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막 지금 오라클부터 하고 있잖아요. 여기한테 좀 유리한 거고 우리가 좀 필요한 건 이번 협상 때 입금 빨리 해라. 네. 예, 우리 입금을 좀 해야 됩니다. 보조금들. 그것이 훨씬 더 호재일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저희가 이 OBBA 감세한 부분들을 받고 프리마켓을 좀 보면서 이슈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HD 현대중공업. 지금은 한 강보합이에요. 근데 이게 프리마켓 특징주에서 뽑은 건 아니고 네. 자, 서한 발송이라는 속보입니다. 앞서 맞습니다.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한 30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부터 네. 이제 서한을 자기가 편지를 써서 맞습니다. 발송을 한다. 우리 한 네. 주말에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5%잖아요, 우리. 네. 이것도 만에 하나 맞습니다. 진짜 한 40% 오면 K조선 어떡합니까? 일본과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35% 수준으로 우리한테 이제 청구서를 내밀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네.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시한을 조금 이제 늘려달라고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 달 말 정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결국에는 유예될 가능성이 좀 우리에게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단 초반에는 강경하게 이제 7월 8일까지 그 시점을 정하고 7월 9일부터는 지금 이제 발생했던 그 서한대로 좀 관세를 좀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임박한 상태에서의 어떤 협상에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금 트럼프의 어떤 타코 결국에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그 관세 관련해서 좀 높게 측정을 한 다음에 빠르게 지금 이제 시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음 주 한 7월 8일, 7월 9일 임박해서 항상 좀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특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대선이 딱 한 달밖에 안 됐고 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세,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뭐 사실 지금까지 무역 관련해서도 관세 협상이 되는 국가는 베트남밖에 지금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가 그 서한을 보낸 대로 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보내고 나서 다시 또 협상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래서 우리가 7월 8일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은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막 너무 과감한 어떤 이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조선, 만약에 이제 네. 주말에 한 40%가 날라왔어요. 맞습니다. 30%의 서한이 왔어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걱정하는 게 조선 또 네. 스틸 뭐 맞습니다. 가스 철강. 또 방산 네. 이거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45% 맞았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HD중공업이 일단 대장주니까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LCD 전략을 좀 중공업 볼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관세 부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또 MRO라든지 그럼 좋을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선박건조를 네. 같이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저는 뭐 결국에 이제 뭐 관세 우리한테 매긴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어떤 수출 품목들이 다 같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수출 품목이 다 영향을 받는 거고 오히려 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올라서. 최근에 근데. 많이 네. 올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포트 리밸런싱 아니면 수급 어떤 이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동안 강했던 조방원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이번에 관세로 인한 어떤 조정보다는 이미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 섹터들이 전반적인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그리고 한동안 소외되었던 뭐 삼성전자, LG엔솔 같은 기업들에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줬던 거지 사실 이번에 관세 리스크로 조선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세를 막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협상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조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협상 카드다 보니까 결국 조선업황은 다시 한번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은 그동안 워낙에 강했고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과정이고 오히려 7월 8일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현 매니저, 네. 이제 주말에 뉴스가 만약에 뜹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같은 준호 매니저의 질문인데 뭐 한국 45%, 뭐 35% 이게 떴어요. 네. 그럼 월요일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준호 매니저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동차 오른 게 없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여기는 그렇다 쳐도 많이 오른 쪽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오른 쪽은 예. 지금 지난주부터 이미 이제 조방원 예, 종목들 예. 우리가 지금 조방원 막 이렇게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지주회사, 금융사, 그다음에 조선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난주부터 약간의 키 맞추기 조정이 분명히 좀 있는데. 시작이 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저는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방원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업황과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네. 그냥 거품으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의 예상치를 다 뛰어넘을 정도 수준의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 성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정책 기대감이 이제 가미가 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키 맞추기가 지금 딱딱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옆으로 약간 좀 들어눕는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관세에 대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내성을 만들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이제 네. 뭐 40%, 45%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편지가. 결국 유예 기간 이후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베트남처럼 인도처럼 영국처럼 이렇게 타결을 시킬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시장은 이미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내성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볼 텐데, 자, 오늘 준호 매니저 네. 일발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게요. 지금 유리기판 쪽 라인들이 네. 갑자기 시세를 쭉쭉쭉 품고 있습니다. SKC를 비롯해서 필옵틱스 이쪽 라인 유리기판 쪽이 오늘 맘 잡았나요? 뭐 재료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점들 볼까요?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철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좀 경쟁사가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그 업계의 예. 어떤 선두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제 SK 자회사인 앱솔릭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오히려 그 유리기판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예. 어떤 기대감이 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철수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빠르게 양산에 성공을 앞두고 있는 SKC와 그리고 또 실제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뛰어든 그렇겠죠. 상태이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유리기판 기업들이 지금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안에서 결국 또 PI가 제일 강력한 또 그래서요.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젠 삼성뿐만 아니라 또 SKC에서도 결국 이젠 공급망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 3D 검사 장비 그냥 구멍 TGV로 구멍을 뚫고 나서 크랙이 얼마큼 갔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의 기포가 얼마큼 생겼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은 PI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PI가 가장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SKC도 이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고 피로틱스 같은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이제 반사 이익, 반사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이탈했다는 유리기판 반사액입니다. 맞습니다. PI 지금 일발도 프리마켓에서 5% 넘게 가고 있고 대장 쪽으로는 준호 매니저는 뭐 필옵틱스와 네. PI 이렇게 조합일까요? 아니면 일단 뭐 사실 대장은 이제 뭐 SKC와 SKC나 피로틱스가 PI. 네. 원래는 네. 대장이지만 최근에 주가 탄력도를 본다고 했을 때는 PI가 그래도 가장 검사. 강하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두고 있지 않나. 깨졌나 안 깨졌나 맞습니다. 기판 검사하는 네. 장비와 대장 하나의 조합 이렇게 네.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뷰를 갈 텐데 어제 영민 매니저 이수 페타시스 예측도 정확히 맞췄어요. 진짜 네. 이수 페타시스가 유일하게 그나마 소부장에서 살려줬잖아요. 네. 요새 뭐 제약바이오 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급등하고 네. 반도체 간다 그러면 반도체가 급등하고 어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레거시 이제 장비 기업들도 좋았어요. 다 급등이 네.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이슈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제 삼성전자가 거의 5%를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이게 수급의 순환매,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 치고는 어제 굉장히 강하게 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평택의 P5 공장에 삼성전자가 2년 만에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거. 요 이슈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요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평택 P5는
사실은 메모리도 생산하지만 파운드리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복합 반도체 이제 플랜트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2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P5 투자를 했는데 그걸 이제 다 중단을 시켜놨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다 보니까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걸 다시 재개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한 게 이틀 전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5%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HBM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HBM4에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준으로 이제 원C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해서 로직 다이를 이제 만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원비 공정 가지고 원비요. 지금 로직 다이 만들거든요. 한 세대를 더 앞서가서 하이닉스는 HBM4E부터 이제 원C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P5 투자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를 재개하면서 HBM4부터 먼저 원C 공정을 이제 적용해서 로직 다이를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하고는 달리 파운드리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3E는 우리가 졌다. 4는 우리가 이제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루빈이 내년 하반기부터 원래 예정이 되어 있고 루빈에 HBM4가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이제 탑재 시기를 조금 이제 늦춘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요 P5 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HBM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은 또 이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발 이제 HBM4에서부터는 뭔가 좀 성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불씨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다만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지금 사는 것보다 어저께 P5 공정 투자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유진테크가 어제 거의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차피 전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가장 먼저 진행될 거기 때문에 P5 공장은 3나노에 이어서 2나노 공정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증착 공정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정에 어저께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가 가장 세게 올라간 거고요. 원익이죠. 소재 기업도 예. 증착 공정의 그 EUV 예. 블랭크 마스크 지금 개발하고 있는 SNS텍이랑 FST 같은 기업들이 가장 세게 이제 급등을 한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소부장 종목들은 디램 가격 올라간다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전방의 반도체 기업들 투자 재개 신호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 재개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럼 SK 하이닉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곧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는 소부장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필수 옵션으로 좀 챙겨 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도 어저께 뭐 10%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강하게 뚫었고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이제 레이저 어닐링 이건 전공정에도 지금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5 공장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주도 될 수 있고 TSMC와 엔비디아 이제 진영의 후공정 장비들을 이제 또 공급을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레거시와 HBM 다 이제 양수겸장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0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뭐 그보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지금부터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수 페타시스. 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다 급락했는데 얘만 네, 살아남았어요. 예. 그만큼 실적과 업황에 대한 이제 신뢰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부장 종목들도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야말로 이제 시장의 주도업종 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이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이수페타시스니까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흐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원시 공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 HBM4로 선점을 하게 되면 투자하고 공장 짓고 또 라인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는 업황 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다시 공장 투자하고 네. 하게 된다면 앞단에 있는 애들, 앞서 원익 라인 애들, 네. 또 유진테크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같은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할 때 같이 따라오는 소부장에 주목해라.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제 HBM4에 깃발 꼽은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네. 함께 고려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일발장전의 일발까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일발장전은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 같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인데 사실 어제 이미 리가캠, 보로노이,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관들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는 외국인들 수급들보다 기관들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객 예탁 잔고가 70조를 넘어가고 있고 사실 기관들의 자금의 원천이라는 게 결국 개인들의 돈이거든요. 그 개인들의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어제 특히 기관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박스권에서 지금 큐로셀도 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강한 이제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CART 치료제 요즘에 우리가 ADC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대부분 또 아시는데 CART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사 한 방으로 그냥 암을 그냥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치료제의 이제 일종인데 요 CART 치료제를 이제 국산화하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킴리아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사 한 방에 4억짜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큐로셀은 암발셀이라고 하는 이 CAT 치료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이제 작년에 성공을 시켰고요. 네. 임상 이상 성공과 함께 국내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이제 치료제로 혈액암 같은 경우에 기존 치료제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이미 암발셀을 처방할 수 있어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성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큐로셀은 GMP 인증을 받은 자체적인 생산 설비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허가 생산 이걸 인바운드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인벤티지렉 같은 기업들도 큐라티스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상업화의 전 단계다라는 신호를 익히면서 인벤티랩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알테오젠도 자체적인 공장 투자하기 위해서 전환 우선주 이제 발행했던 것처럼 실제로 자체적인 공장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기업들은 얘네들은 이제는 상업화의 단계로 진입하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암발셀을 생산하는 큐로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업화 단계에 거의 이제 임박을 했고 국내 이제 삼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면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는 굉장히 조금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33,000원대 요 고점에 이제 걸리는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요 자리를 강하게 한번 좀 뚫어낸다면 신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보면서 내용과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다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가 지금 32,000원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이제 튀고 있는데요. 32,000원에서 33,000원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박스를 뚫고 나면 더 시세가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34,000원 뚫으면 그냥 박스를 이제 넘어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때 사셔도 뭐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큐로셀입니다. 세포 치료제 기억하셔야 되겠고 CART 쪽에 암발셀이라는 네. 이게 지금 긴급 사용 사용 승인을 승인 허가를 받았어요, 국내에서. 받은 상태. 네. 처방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걸과 함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준호 매니저는 PI 네, 유리기판의 검사 특허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깨졌나? 예, 지금 프리마켓에도 반응이 좀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